메인이죠. 우리 학교의 이제 진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에 대한 그리고 또 계속 입시는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3학년 돼서 입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아마 이미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벌써부터 입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우리 학교 진학부장님 현석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동고등학교 진학관리부장 현석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교육과정부장님 설명하실 때, 저도 이렇게 앉아서 어머님들 이렇게 살펴봤는데, 너무 집중을 하셔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장님 설명도 참 딱 떨어지게 하셨지만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의 열의를 느낄 수가 있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풍경을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교실에서도 잘 느끼지 못하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작년, 저작년 3학년 부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새롭게 진학관리부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3학년 이런 그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이제 대학 선후배 이런 연령대에서 전화가 옵니다. 선배, 제 아이가 고3이에요. 그래서 대학 어디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자소서 좀 봐줄 수 있느냐, 이런 부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진학실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중3 학부모님들로부터도 전화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하고 통화하신 분들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고등학교 도원 어떻습니까? 도원 프로그램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여러 어머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어머님들이 그 상담을 하기 전에 벌써 마음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고 전화를 주신 듯한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냥 이제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으신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그리고 가장 그 공통된 지점은 뭐냐면 결국에 이제 지금 입시라는 게 정시가 늘어난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시가 8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 성적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 그러면서 학습 환경이 좋은 학교,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학교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학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주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설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퀴즈를 몇 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제가 문제를 내면 맞춰주시면 학교 기념품 제가 직접 포장했습니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위해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는가? 직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성적이 어떤가, 그리고 목표치가 어딘가, 이런 것들을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 성향을 이렇게 보면 어머님들, 또 아들내미 갖고 있는 어머님들은 그런 걱정 많이 하세요. 내신 위해서 밖으로 빼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 하시죠. 근데 우리 아는 친구 좋아해가지고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그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다양한 곳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도 있고요. 친구 좋아하는 친구. 그리고 핵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관심받고 좋아하는, 오만데 다 껄떡대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공부를 잘하지만, 오히려 그런 어떤 다양한 관심이 고등학교 가서 분위기에 휩쓸리진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어떤 학습 분위기 자체가 좀 흐트러진 그런 곳에 가면 내신 따로 왔는데 오히려 망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치가 어디냐라는 거. 그래서 요즘 뭐 목표치는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게 의치한 약수죠. 그죠? 요즘은 문과, 이과의 비중을 이렇게 따져보면 이과가 절대적으로 이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과 중에서도 이제 의치한 약수 전문 계열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그런 어떤 목표치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입시 제도를 알아야 되고 그 입시 제도에 따라서 결국에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GP에 해당되는 거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떤가. 방금 교육과정 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를 하면서 참 시행을 하면서도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올해 졸업생들 내신 분포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3학년들 내신 분포도를 보여드릴 겁니다. 당연히 보면 학점제에 영향이 있습니다. 과목을 워낙 많이 펼쳐놨었고요. 그리고 선행수 과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상황이 조금 불리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졸업생들이 가는 그 입시 제도의 환경 같은 경우에는 학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학교가 선도적으로 연구학교를 시행했었고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이렇게 잘 진행해 왔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입시가 조금은 좀 변하고 있어요. 올해 입시부터 교과 전형이 좀 늘어난 추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학종에서도 교과 성적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1학년들 이제 내년 신입생들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교육 과정을 상당히 좀 손을 봤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과목 같은 경우에도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도 모든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파일을 좀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같이 일괄적으로 들을 수 있게 선택하지 않고 문학이나 독서,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들을 수 있게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학점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서인수 과목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 심화 과목들도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입니다. 이 환경적인 측면 아까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 뛰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교의 시설 환경도 상당히 우수하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것 그걸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입시 결과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아이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잘 갖추어진 그런 학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시 결과입니다. 입시 결과도 역시 인풋 대비 아웃풋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죠. 그죠? 입시 결과 자체가 들어온 아이들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진학률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학률. 그래서 이 학교의 진학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학률이 50%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수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그런 거 보면 그러면 이제 눈높이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떤 입시 제도와는 좀 상반된 흐름으로 가고 있는 학교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시가 80%입니다. 수도권 대학들은 이제 수시의 비중이 그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수시가 80% 정도 된다는 것. 수시를 버리고서 대학 입시를 생각하는 것은 좀 바보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입시 결과에 있어서 진학률도 오늘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입 전형의 변화와 예측입니다. 대입 전형 자체가
이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자체가 변했습니다. 수능 자체가.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올해 수능의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손 안 들고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올해 수능에서 가장 큰 변화. 아무거나 던져주세요. 올해 수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선택 과목이 생겼다는 겁니다. 선택 과목이. 그래서 국어가 아까 언어와 매체 뭐 이런 과목들이 보였죠, 그죠? 언어와 매체라는 게 국어의 옛날 문법입니다. 그리고 문법 플러스 매체 언어 관련한 과목이고요. 그리고 학법과 장르. 그래서 국어는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은 언매를 준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과 기하, 보통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이 생겼다는 것 자체도 지금 입시 결과에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선택 과목, 수학의 선택 과목, 그리고 문과, 이과 학생들이 수학의 등급을 이제 공통 분모 내에서 받게 된다는 상황 자체가 수시에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대입 전형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보시고 또 그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진학을 설계할 건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고등학교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23년, 24년 대입전형 변화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중3들의 대입전형 자체는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 대입전형 자체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특징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전형 계획 발표 일정 지금 1학년, 2학년 보면요. 1학년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3학년 전에 2학년 때 대입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22년도 4월달에 발표가 예정이고요. 서울대 예고안이 이제 24년 예고안이 올 여름에 여름방학에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고안에 들여다 보니까 서울대에서 수시에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목 들어와 라는 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대 같은 경우에는 물투, 화투 이런 거 안 듣고 우리 공대에 넣을 수 없어. 아예 딱 잘라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이걸 듣고 오세요. 필수야, 핵심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적, 기하, 합동 다 듣고 와. 그렇습니다. 지금 수능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미적을 하든 기하를 하든 합동을 하든 선택이 되어 있지만 서울대에서는 우리 학교 오려면 세 과목 다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입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도 학통 같은 경우에는 이과 학생들이 듣는 그 상황 자체를 교육과정 내에 3학년 1학기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하고 이과 학생들이 함께 학통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을 편성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3년도 이제 지금 이제 2학년들입니다. 2학년들 보시면요, 수시 모집이 78% 됩니다. 그렇죠? 78%. 그리고 정시가 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상황 여전히 수시가 거의 80% 가까이 놓여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전체 모집 인원 자체는 8대2 정도 보시면 되겠지만, 자, 권역별 비교하면서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많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36.4%. 그래서 24년도까지 수도권에서는 40%까지 정시를 맞춰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능의 36.4%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32.6%고요. 교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 전형의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솔직히 교과만으로 내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교과의 경쟁력이 모르겠습니다. 저기 만촌 지역보다는 교과 경쟁력이 있지만 또 다른 지역과 경쟁을 했을 때는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교과의 퍼센티지가 지금 수도권의 학교장 추천 전형, 지역 균형 전형 이런 식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요. 거기에 참 쉽게 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저 같은 경우에도 최저가 좀 빡시면 저희가 도전을 해볼 수 있는데 최저 자체도 점점 이제 낮춰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가 문과 학교장 추천이 3합 5, 4합 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합 5, 4합 7을 문과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이 맞추는 애들이 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수학 같은 경우에 이게 이과 애들하고 같이 붙다 보니까 수학에서 등급을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네. 문과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2등급이다. 네. 그러니까 1등급 받는 학생들을 문과에서 1등급 받는 학생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등급을 다 이과 학생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가 빡신 수도권 대학을 찾아보면 고려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도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의 교과나 학종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에 내신으로 되겠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최저가 조금 타이트한 곳으로 찾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 1점대 후반이나 2점대 초반 학생들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이렇게 내는 것보다 오히려 고려대가 낫지 않겠어라는 최저를 맞출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지도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과 전형의 비중이 생겼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수능의 어떤 비중 자체가 늘어나서 보니까 어디에서 파일을 갖고 가느냐 결국엔 종합전형에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 공정성 강화 방안해서 결국에는 학종에 대한 공정성을 많이 이야기가 됐었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1년의 사태를 거치면서 입학사정관 제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죠? 입학사정관 제도로 출발했던 그때의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지금 학종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 상황이라서 학종보다는 정시를 확대해라 수도권에. 그래서 정시가 조금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정시는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의치한 약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방대에 의치한 약수도 보면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거의 6대4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시에 한 60%, 정시에 40%를 뽑습니다. 그래서 수시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시의 퍼센티지가 85%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 교과가 64%고요, 그죠? 종합이 21.5%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 많이 들으셨다시피 지방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꼽히는 순서대로 지방대가 올라간다, 대학이 문 닫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방대에서는 비수도권에서는 최대한 수시에서 아이들을 확보하려고 많은 퍼센티지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경북대도 역시 수도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비수도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경북대도 70% 이상이 수시에서 뽑고 있는 상황. 그래서 최근 뉴스에 보면 경북대, 부산대 최초 합격자들 이탈률이 80몇 %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근데 지방대가 힘들다라는 건 좀 강조하기 위한 건데 경대하고 부산대는 지방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주 캠퍼스와 밀양 캠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상주나 밀양 같은 경우에는 이탈률이 130%, 14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탈하다 보니까
86%뭐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경대는 여전히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 목표가 어디냐 할 때 뭐 고등학교 들어오면 최소 경대는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대부분. 그죠? 근데 경대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80년대 그런 이야기 하죠. 80년대 경대 위치가 영고대 위치였는데 90년대는 서성한 위치였고 그 다음에 2000년대 가면 중경 외시 위치였고 그 다음에 2010년대 오면은 권동홍 위치였다. 근데 지금은 세단광명이라고 합니다. 세단광명. 세단광명 아십니까? 세종대, 당국대, 광운대, 명지대 이런 대학들. 그 대학들과 정시에 견주었을 때 점수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의 위상이 지금 많이 점수대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대도 상당히 작년에 수시에서 충원하지 못해서 고전을 했더랬고 올해부터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다음으로 보시면 학생부 종합에서 우리가 이제 학생부 기록을 보게 되면 학생부 기록이 상당히 간소화되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미반영되고요. 지금 고1이니까 고1부터니까 지금 3학년들 같은 중3들은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상이나 독서 이런 것도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학생부에 기록은 됩니다. 기록은 되지만 대입 전공할 때는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생부에 기록될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대회를 하면 막 개떼같이 달려들었는데 지금은 뭐 대회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회에 참가해서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이게 상당히 실리적이 되다 보니까 수상 자체가 미반영되다 보니까 대회 자체도 상당히 없어지는 추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진로 활동이라든가 이제 교과 공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그 학생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교과 세팅입니다. 교과 세팅. 수업 시간에 수업을 어떻게 들었고 어떤 활동을 했고 그리고 창체 있죠. 창체, 동아리, 자동공진 이야기합니다. 자율, 그 다음에 봉사, 동아리 진로입니다. 그런데 봉사 같은 경우에는 특기사항이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많이 보는 것이 결국에는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과 진로 그리고 선생님의 총평인 행동 발달 특기사항 있죠. 종합 의견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서 이제 사정관들이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자체가 이게 간소화되다 보니까 이게 좀 임팩트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학생부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느냐, 내 학생부를 하나의 내 그 자서전처럼 그죠? 이야기를 진로에 관련된 그런 어떤 꿈을 키워가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 심화 활동을 해가는 이야기, 그죠? 그리고 어떤 과목과 과목 간의 융합 활동, 심화 활동 이런 스토리를 잘 짜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또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학생부 비교과 인력이 상당히 축소가 됐고요. 내년 2학년, 지금 2학년까지 이제 자기 소개서를 씁니다. 제가 참 고3 지도하면서 자기 소개서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소개서가 페이지가 되고요. 지금 중3들은 없으니까 교사 추천서도 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고교 정보 블라인드가 확대가 되죠. 이 경우에는 예전에 고교 프로파일도 제출을 했더랬습니다. 서울대나 고려대 이런 데서는
학교 프로파일, 학습 활동했는 거, 전체적인 거, 교육 활동했는 거 다 제출해. 그걸 평가에 반영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쫄리는 이야기죠. 학교 측에서. 그죠? 그래서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쪽과 비교해보면 일반고에서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 자체가 나라에서 정해놓고 딴 데는 저거 멋대로 해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걸 같이 비교하겠다. 너무 차별이 심한 거 아닌가. 이때까지 차별이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더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블라인드 고교 프로파일도 폐지를 하고 고교 정보도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 종합제 이렇게 학생부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막 그거 다 지웠습니다. DW 도금 이런 거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수성구 쪽의 학교들이 학종에서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수성구라 하면 잘 나가는 학교들 있죠, 그죠? 그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경대만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고교를 이렇게 순위 지어놓고 이 학교 애들의 등급과 이 학교 애들의 등급은 달라.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표시를 내지는 않고 좀 다르게 뽑아왔었는데 이게 딱 막혀버리면 블라인드 고교 정보가 막혀버리면 진짜 중요한 요소들이 결국에는 비교과 활동과 내신 성적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시의 교과 비중이 높아진다. 그리고 학종이 좀 줄었지만 학종의 비중이 줄면서 학종도 이 학생부 기록이 단순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뭐가 더 중요시되느냐. 교과 성적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 과목이죠. 수학 선택 과목의 발생이 교과 성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상황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서울 주요 15개들 줄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시면 작년에는 없던 대학들이 올해는 생겼습니다. 그죠? 생겼다는 거.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조금씩 더 늘거나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학생부 종합을 보면 2만 명을 뽑던 것이 16,000명, 14,800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종 자체가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이 줄어든 인원 자체가 결국엔 교과로 조금 넘어갔고요. 그리고 많은 수가 수능으로 넘어갔습니다. 수능으로 넘어간 상황. 그래서 이제 정시가 40% 안 돼요. 정시 많이 뽑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뽑는 인원이다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의 파이가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수시가 더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치한 약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방대학교만 보더라도 교과 전형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교과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학종, 그 다음에 논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도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나온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그렇게 수시와 정시 균형을 살릴 수 있는 학교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시가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시의 균형이라는 것은 학습하는 분위기가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애들이 하는 분위기가 되는 그런 학교를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수시 정시가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는 8대2 정도로 보면 되겠지만 수도권이나 의대 쪽으로 생각하시면 6대4 그런 어떤 비중이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교과 전형도 확대되어 있고 학종에서 중요시하던 학교생활 기록부가 상당히 간소화되어 감에 따라서 우리도 교과 성적이 중요시되고 수능 선택 과목이 생기면서 수학 1등급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재학생과 졸업생들 간의 수능 성적 격차가 정말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격차가 심하다는 거. 그래서 정시, 우리 애는 정시, 애들도 간혹 수시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 정시인데 가슴이 막 내려앉죠. 가슴이 막 심해. 그래서 저는 정시판인데 정시판은 재수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시에 6번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정시에 올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졸업생들하고 붙어서 내가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건데 대부분 피를 질질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총리에 관심사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퀴즈가 나옵니다. 수성구 고등학교, 비수성구 고등학교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힌트는 수시와 정시입니다. 좀 대답해 주세요. 수시와 정시. 예. 수성구 고등학교는 정시를 더 많이 친다. 예, 그렇습니다. 정시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죠? 예. 돈이 부정. 정시와 수시의 비중 자체를 이렇게 따져보면 진짜 수성구 성골 수성구 학교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수성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들 정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수시보다는 정시로 나갑니다. 제가 10년 전에 고3 담임을 할 때 우리 학교도 수시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시가 40, 정시가 60 그 정도의 비중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학교에서 수시를 20%를 묶었어요. 20%를 묶었습니다. 괜찮은 수성구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게 참 그런 게 저희들이 올해도 영남대 원서만 284장을 썼습니다. 장수로만 치면 284장을 씁니다. 2011년도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썼겠죠. 쪽수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수시 합격자가 거의 한 380장 썼을 거예요. 수시 합격자가 6명이었습니다. 6명. 선생님들이 쎄빠지게 상담해가지고 원서 썼는데 영남대 6명 붙었어요. 그 6명 붙은 이유가 뭐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영남대 수시의 대부분은 교과였습니다. 교과였습니다. 그래서 영남대 교과를 붙으려면 3등급 돼야 됩니다. 웬만한 과들 같은 경우는 뭐 2점대도 됩니다. 근데 3등, 우리 학교 3등급 애들이 영대를 쓴다는 거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했죠. 우리 학교 내신 3등급인 애들은 대부분 정시에 경대 이상 가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4등급, 5등급, 6등급이 영남대를 쓰니까 붙을 리가 없죠. 간혹 붙는 게 면접점입니다. 1단계가 6배수를 뽑는데 그 1단계 6배수에도 잘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그나마 6배수 들어가서 면접 막 단련시켜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붙어오면 막 와 하는 거죠. 네. 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시가 70%, 80% 되는 상황에서 정시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수시의 비중이 높아요. 수성구 학교가 정시가 높다, 정시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 정시에 몇 프로 들어갈 것 같아요? 한 30% 정도밖에 못 갑니다. 30, 40%밖에 못 갑니다. 수시에는 10%밖에 못 갑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진학률은 50%밖에 안 되는 거죠. 네. 40, 50%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의 비중이 수시보다 높다라고 하지만 실제 기간을 따져보면 50%가 안 되는 경우는 50%를 겨우 채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시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정시로 간다, 정시의 비중을 준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힘든 과정이 되고 또 한 해를 더 하거나 두 해를 더 해야 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쪽 좀 성적대가 높은 학교 같은 경우에 정시 재수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의치양 가기 위해서요. 보면 영대 의대부터도 또 뭐 메이저 의대 간다고 재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팔자 좋다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애들이 결국엔 정시를 준비하는 거죠. 수시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수를 하더라도 내가 뭔가 무기를 가지고서 재수를 해야 돼요. 교과 성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지 재수를 해도 어느 정도는 피곤합니다. 근데 이 교과 성적이 내신 성적 없이 재수로 덤빈다는 것은 참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뭐 대충 이제 수시 정시의 비중을 보면 63%, 23% 이렇게 뭐 다널림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한 86% 진학을 하고 있고요. 표가 내려갔네요. 수도권에 보시면 올 졸업생들에 한해서입니다. 수시에 서울대 2명, 정시 1명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권 같은 경우에 경대 35명, 영대 77명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서울대부터 해서 뭐 한의에 그다음에 계대도 하나 포함됐습니다. 여기는 의과 간 학생이라서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 사관학교 그리고 서울에 이제 뭐 건동홍 아까 이야기했던 세단 강명 뭐 이런 학교들을 포함시켰고요. 영남대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한 150명 정도가 300명 중에서 그 정도가 영대 이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분포도를 보면 거의 한 5등급까지 4점대 후반까지는 영남대를 진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내신 분포도를 보여드리겠지만 내신 분포도의 그 지점을 보면 거의 이제 4.5에서 5등급까지가 이 영남대 가는 숫자, 이 앞에 나와 있는 숫자 플러스 영남대 그리고 지금 뭐 여기 부산 영남대와 견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지방 국립대들이 있죠, 그죠? 국립대들을 애들 많이 흩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뭐 그런 대학들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전남대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공주대, 뭐 충남대, 충북대 그리고 부산의 부경대, 국립대학이죠. 점수대가 다 영남대보다는 어느 정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기가 발빠르게 찾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수치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올해 졸업생들 자연계열 학생들입니다. 근데 딱 뭐 자연계열 27명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정시가 2명밖에 안 보이죠. 네, 정시가 2명밖에 안 보이죠. 대부분 다 수시로 갔고요. 비어있는 학생들은 이제 재수의 길로 접어든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의대를 3명이 갔는데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요 부류에 있는 학생들이 의대를 썼겠죠. 그죠? 의대를 그래도 한두 개 썼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의고사 성적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상위권에 있다는 것은 다 1점대 학생들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한두 개는 그래도 의대를 썼어요. 근데 자기 모의고사 치는 걸 보면 4, 5를 마치기가 4박 3일 이렇게 마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한의회 쪽으로 방향을 돌리거나 아니면 서울권의 공대로 방향을 돌려서 원서를 썼던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의대 쪽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때까지는 내신 자체가 1.5 안에 들면서 4, 5를 마치는 학생이 이게 잘 없었어요. 4, 5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오히려 1.5 밖에 있는 학생들이 또 5물리 맞춰가지고 그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한 3, 4명 정도가 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예측하기로는 내년, 후년에는 의대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2학년, 1학년들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근데 또 웃긴 게 지금 이 정시 2명 있죠. 얘들이 지금 재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은 재수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갔기 때문에. 네. 자기가 모의고사를 하는 거에 비해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수능을 못하겠어. 이러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해서 수시로 이렇게 와서 됐어. 근데 정시로 간 친구들은 시험을 좀 쳤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친구들 재수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친구가 올해 공모에서 딩딩가 틀렸다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기대를 좀 걸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과는 상대적으로 정시 인구가 많습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래도 대부분 다 여기 이 서울대 경영관 친구 우리가 여기 플랜카드 걸었던 친구입니다. 대구시에 수석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역시 수시에 일반 전형 서울대 경영을 1차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너 그래도 가봐라. 면접 가봐라 하니까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겁나 아주 시니컬하게 패스하고 정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시 비중이 조금 높은 이유는 우리가 학점제를 했다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 문과 학생, 이과 학생들이 섞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이과 학생은 27명을 뽑았는데요. 문과 학생 13명밖에 안 뽑았습니다. 이게 내신 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과 학생 13등이 이과 27등보다 못합니다. 내신 성적이. 내신 성적이 못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과 27등인데 대구 교대 갔습니다. 훌륭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정시로 그래도 시험을 잘 봐서 성균관대 글로벌 경제 갈 정도였으면 정말 시험에서 대박을 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작년 성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난주는 거의 86%, 87% 이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11년도 이야기도 했지만 11년도에도 지난주는 거의 80%를 넘었습니다. 수시 자체가 20% 안 됐지만 또 정시가 엄청 타고 이때도 보면 서울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요 학년도 애들을 1학년 때부터 1학년 부장을 하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데리고 왔던 애들입니다.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애들인데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정말 공부를 못했습니다. 정말 도봉고등학교 제가 여기 온 이래로 제일 공부를 못한 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추세 자체가 입시 제도에 따라서 경신이 자사고하고 경신에서 막 만점점 하고 그 주위에 집값을 오르고 이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시에 집중이 되던 시기에 오히려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친구들의 성적대가 모의고사를 치면 성적대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모의고사를 쳐도 교육청에서 피드백을 줍니다. 너희 학교 국어 1등급이 몇 프로야, 수학 1등급 몇 프로, 영어 1등급이 몇 프로 이런 걸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각 학년마다. 매번 학년 부장을 하면서 1학년 부장을 하면서 그때 우리 교감선생님이 2학년 부장하셨고요. 그랬었는데 뭐 학년 비교를 하니까 이게 너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되어 가고 있나? 나름대로 좀 죄책감도 느끼고 또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 성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성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애들 같은 경우에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또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수시에 대박이 났어요. 수시에 대박이 났어요. 지금 보면 여기는 올 수시죠. 올 수시입니다. 네. 정시 한 명입니다. 이 친구 저희 반 친구였는데 한 2점대 후반의 친구였는데 수시에 막 날렸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정시에는 경대 건축밖에 못 봤고요. 지금 보면 올 수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 내신 7등인 친구가 저희 반이었습니다. 저희 반이었는데 한 1.6 정도의 내신을 갖고 있었던 친구인데 좀 실패를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모대학교 수교과를 갔는데 올해 이제 수학이 선택 과목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내신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의대를 도전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여기 12등 했던 친구는 재수에서 군대 수의회를 갖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그 수시에 애들이 싸그리 다 들어간 거예요. 팔팔 털어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대박이야 라는 거. 근데 이 아이들 정시 성적을 보면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 부끄러울 정도. 그래서 아까 동국대 의대 갔다는 친구,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수시를 갔고요. 가천대 의대 간 친구나 연세대 의대 간 친구도 이 친구도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수능에서 조금 삐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 아니죠. 많이 삐걱했습니다. 그래도 수시에 원수 잘 써가지고 의대 간 케이스입니다. 자, 문과도 마찬가지로 문과는 여기 정시가 몇 명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문과 1등 했던 친구가 의대, 고신대 의대에 합격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서울대 자율전공, 그 다음 경희대 한의에 올키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딱 1학년 때 와서 보고 애들 잘하는 애들 다 이거 가니까 난 더 가야지. 원래 한의에 가고 싶었던 친구입니다. 원래 근데 전략적으로 문과로 방향 잡아서 학생들 꾸미고 문과에서 내신 거의 뭐 1.1 정도 만들어서 의대, 고신대 의대를 문과를 갔거든요. 수시에서도 냈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세대 경영관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이제 대구시내 차석한 케이스입니다. 차석한 케이스고요. 근데 이 친구가 차석했는데 왜 연세대를 갔죠? 제2외국어를 9등급 받았어요. 한 줄 세웠으면 됐는데 딴에는 찍는다고 이렇게 가다가 9등급 받아서 여기는 연세대 경영. 근데 이 친구가 머리가 너무 비상해서 올해 의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내신 분포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졸업생들입니다. 작년 졸업생 보시면 1.5 안에 2명 있습니다. 빈약하죠. 그죠? 빈약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 하면서 내신이 좋은 애들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위에 이 두 명 중에서도 한 명은 거의 1.0809 이렇게 나왔던 서울대 의대반 친구입니다. 그 친구라면. 또 두 번째는 이제 1.34 정도 경대 의대반 친구입니다. 그리고는 이 1.5 안에 드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상당히 좀 이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신 결과 자체가 이렇게 나오니까 수시 원서를 쓸 때 상당히 좀 고민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시에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학점제의 영향을 그래도 호강을 입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3학년도 올 졸업생들과 거의 똑같은 교육 과정에서 올라온 애들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1점대 초반 애들이 한 3명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1점대, 1점대 후반까지 인원을 보면 한 15명 정도 잡히죠. 그죠? 15명 잡힙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냥 봐서는 한 3, 4명, 의대 인원 한 3, 4명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애들보다는 정시 성적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서 투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1, 2학년들 성적 분포를 한번 보시면 2학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원수는 15명 정도 비슷하죠. 그죠? 15명 정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5 안에 드는 친구들이 인원수가 많습니다. 얘들도 이제 이번 학기 지나면 끝입니다. 내신은 거의 끝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10명 안에서도 1.5에 근접하는 친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애들이 2학기만 잘 보내준다면 이번 학기 성적만 잘 마무리가 된다면 1.5 안으로 한 7, 8명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더 좋습니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숫자가 한 40명 줄어. 지금 1학년의 그 학령 인구가 제일 작은 파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3학년보다 3학년은 조금 더 늘어나죠. 무슨 뜻이죠? 하여튼 좋은 해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보다는 지금 늘어나는데 지금 보시면 290명 정도에서 8명. 근데 이 친구들이 성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아서 1점대 안에 오히려 15명보다 인원이 더 적은데 16명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좀 학교로 봐서는 좀 징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모의고사도 이렇게 성적을 보면 2학년보다는 지금 3학년 2학년보다는 훨씬 괜찮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앞으로 좀 유지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봐서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퀴즈, 이제 마무리 퀴즈입니다. 제가 이 학교 처음 갔을 때 학생들이 쌤 관지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관지 없나? 관지나 뭐 이런 이야기. 지금 이런 얘기하면 좀 옛날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간지나다라는 말이 제주도 방언으로는 감사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이게 일본어라서 간지에서 느낌 이런 뜻이에요. 센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간지나네 라는 게 너 센스 있네, 느낌 있네 이런 뜻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신조어가 있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멋지다, 센스 있다 이런 신조어로 너 땡땡스럽네, 너 땡땡 스타일이구나 이런 표현 쓴다고 들어보셨습니까? 힌트 드릴까요? 힌트 드리면 DW 됩니다. 네, 정답입니다. 아버님 정말 그건 스타일이시네요. 네, 그냥 마지막에 웃자고 제가 퀴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거 스타일로 정말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시고요.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요즘 뭐 가장 핫하죠. 오징어 게임. 우리 교감생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이 박해수 씨가 연기한 상우 캐릭터가 조금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조금 서울대 경영 수석 입학인데 뭔가 그런 캐리어를 조금 활용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냥 잔대감이 굴리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서 참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고 손이 엄청나 이런 데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상우가 올해 서울대 경영에 들어갔어. 우리 상우가 올해 의대에 들어갔어. 그런 아이들이 엄청나죠. 그죠?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우리 상우가 올해 코디를 3번이나 했어. 우리 상우가 용돈 모아서 올해 연말에 교육상금 30만 원이나 냈어. 이런 엄친아를 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그죠? 모두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참 공부 열심히 해서 진학 잘 하기를 바라는 게 공통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캐릭터 이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삶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욕심 없이 행복하게 영위해 나가는 아이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또 아이들 학원 아직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학원 숙제에 빙빙거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도 전달해 주십시오. 고마워. 일순위 좋은 거 쓰자.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현석규 진학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본교의 교감선생님이신 송명기 선생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본교 교감 송영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날씨도 별로 좋지 않은데 늦게까지 나와주셔서 오늘 학부모님들 이렇게 경청하는 모습으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잠시 이야기했듯이 수업 시간에 이런 모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학생이 많이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좋으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정시 닥치고 대학 제일 좋게 보내는 전략을 우리 교육과정부장님, 교무부장님하고 짜내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전부 다 하라고는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은 그래도 명문사학의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구 교육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어머니, 저희 학교 장점을 제가 추가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남녀공학인데 비율이 기가 막힙니다. 남학생 2에 여학생 1입니다. 이건 황금조합입니다. 남학생한테도 유리하고 여학생한테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수시가 확대된다고 해서 정시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대선이 어떻게 돼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저희 학교는 두 가지 다 잡겠다고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앞서 교육과정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저런 과목은 폐강시키지? 예, 폐강시켜서 부모를 늘리겠습니다. 동거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들겠습니다. 대신 학부모님들 저희 학교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진학부장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애가 작년에 졸업을 하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넘겼습니다. 저는 이제 입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 요 시지 지역에 떠든 소문이 서울대 의대 가는 학생이 친척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연세대 의대 가는 학생이 진학부장의 딸내미의 친구다 뭐 이렇게 소문이 돌더라고요. 둘 다 아니고요. 근데 그 소문은 제가 봤을 때 우리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두 학생도 진학부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물론 전체 학생을 돕기도 하지만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쭉 케어를 해나갑니다. 작년 졸업생도 그렇고 그 전에 연세대에 가는 학생도 마찬가지 제가 1학년 때부터 제가 나왔던 학생 준비를 시켰거든요. 진학부장 하시는 분도 사명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 내년 신입생들도 진학부장님뿐만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 담임생들 모두 다가 관심을 가지고 다 전 학생을 골고루 케어해 주실 거라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늦게까지 이렇게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까 진학부장 말씀하셨죠. 오늘 자제분 많으면서 고마 덕은 쓰자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